자, 역함수는요, 이런 게 역함수예요. x에서 y로 가는 어떤 대응 f라는 애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고 a, b, c, d 이런 게 있다고 하자. 얘네가 뭐 이런 대응을 만들었어. 역함수는 대응을 반대 방향으로 쏘는 게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x에서 y로 함수를 쏘는 게 원함수라 그래. 원래 함수, 원함수라 그러면 화살표를 거꾸로 타고 가는 게 역함수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치역이 정의역. 알아들어?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건데 정확히는 공역이 정의역이 되는 함수예요. 공역이 정의역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f 역함수를 일단 y는 fx예요. y는 fx의 역함수는 마이너스 1 요런 마이너스 1제곱 같은 표현을 쓰고 얘를 인버스라고 읽는데 그냥 역함수 f 역함수 x 이렇게 읽으면 돼요. f 인버스 x 이렇게 읽는데 뭐 인버스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f 역함수 x 이렇게 읽어요. 기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역함수의 대응은 y에서 x로의 대응이 될 거예요. 이해돼 안 돼? 그러면은 a, b, c, d에서 1, 2, 3으로의 대응이 되고 a가 1에서 받았으니까 f 역함수 a는 1이야. 근데 b가 2랑 3에서 받았잖아. 이러면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애초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죠. 역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역함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는 역함수가 있고 어떤 대부분 함수가 역함수가 없어요. 이해돼?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래 함수가 한 군데에 같이 대응되는 상황이 있으면 거꾸로 쐈을 때 함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 역함수도 함수니까.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함수여야 돼. 근데 1대1을 맞췄어. 1대1을 맞춰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FB는 2가 되고 FD는 3이 되는데 C가 남아 안 남아? 정의역 여기서는 지금 정의역이 y집합이잖아. 정의역이 남아도 돼요 안 돼요? 영역이 남아도 함수가 안 돼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원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이것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야 돼. 이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될 거야. 맞아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지금 아까 질문 받을 때도 했지만 1대1 대응의 조건은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고 그랬어. 맞아요? 그래서 역함수는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나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가 실수 전체가 정의역 공역일 때는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나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정의역적이 정해진 대응 관계에서는 1대1 대응이면 되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원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거꾸로 했을 때 정의역이 남지 않고 뭔 말인지 알아듣죠? 정의역이 남지 않고 한 번에 두 개 쏘는 상황이 안 나와요. 이해되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1대1 대응인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1대1 대응인 함수는 다 역함수가 존재하나요? 네. 1대1 대응이면 다 역함수가 존재해요. 1대1 대응이 아니면 아예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y는 fx라는 기호만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에
역함수를 기호 y는 f 인버스 x라고 표현을 한다. 자, 이런 얘기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얘기는 정의역, 치역이 공역하고 똑같으니까 정의역, 공역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1대1 대응이면 정의역과 공역 아니면 정의역과 치역이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x, y를 자리를 바꿔버리면 돼. x, y 자리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y는 만약에 2x-1이 있으면 이거의 역함수는 x는 2y-1입니다. 물론 정리는 해야지. y는 넘기고 나누면 2분의 1x. 얘가 역함수입니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요. 이해됩니까? 얘가 역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역함수와 합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당연히 역함수에다가 원래 함수를 합성해도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이건 아까 했던 y는 2x-1에다가 y는 역함수 2분의 x 플러스 1을 합성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합성하면 이게 근데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뭐냐면 x에서 x로의 함수 뭐 이런 게 있다. 아니 그냥 y로의 함수라고 할까? 1로 가는 게 f면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겠지. 이해되었네. 근데 1, 2, 3이 5, 6, 7이었어. f1이 6이야. 그럼 다시 합성하면 거꾸로 가면 지한테 돌아올 거 아니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했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 먼저 하고 그 결과를 역함수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지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무조건. 알아들어요?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는데 그냥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x가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원함수와 역함수를 이러면 1 나오고요. 원함수와 역함수를 이러면 3 나와요. 그냥 이 안에 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함수, 역함수 합성하고 뭐 hx 이러면 얘는 그냥 hx예요.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합성을 역함수와 원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없어지고 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아들어요? 원함수와 그러니까 역수를 곱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사라집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더 맞다.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요. 역함수를 나눠줄 때 G역함수, F역함수 이런 순서로 순서가 바뀌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X에서 뭐 Y로 갔다가 Z로 가는 얘가 F고 얘가 G라 그러면 이렇게 왔던 방향을 갈 때는 F가 먼저고 얘가 두 번째잖아. 맞아. 근데 거꾸로 갈 때는 얘가 먼저란 말이야. 얘가 두 번째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썼으면 얘가 먼저, G가 먼저네 이거. G 합성 F라고 하면 G를 먼저 하고 F를 하라는 기호잖아요. 이게 맞아. 거꾸로 올 때는 누굴 먼저 해야 돼? F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F를 먼저 하는 걸로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얘가 3개짜리라도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는 이거 H를 제일 먼저 하고 두 번째 G하고 세 번째 F 하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럼 거꾸로 올 때는 F가 제일 먼저가 이쪽에 와있지. H가 마지막, G가 두 번째, F가 제일 먼저 이렇게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역순으로. 이해돼? 그러니까 역함수를 나눠주면 순서가 거꾸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역함수 구할 때 y는 2x-1의 역함수 구할 때 x랑 y를 바꿨잖아. 맞아요? x랑 y를 바꿨잖아. 근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할 때 무슨 대칭을 하면 x와 y를 바꿨는데 x좌표 y좌표를 통으로 바꾸는 대칭은 무슨 대칭이야? y 콜 x 대칭이야. 그래서 두 역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y는 2x-1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2인 이런 직선이라면 지금 y는 x가 뭐 이렇게 생겼다면 y는 2분의 이거 역함수가 뭐였지 아까?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었나?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은 이렇게 생겨서 흰색과 노란색이 빨간거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무조건 가집니다. 그러면 원함수와 역함수는 무조건 어디에서 만나게 돼 있어? y는 x 위에서 만나게 돼 있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둘이 대칭이면 걔네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대칭인 선 위에서밖에 없어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거울. 니들이랑 거울이랑 암만 만나고 싶어도 거울 면에서밖에 못 만나. 거울 안에 있는 너랑 거울 밖에 있는 네가 거울 안에 있는 애를 들어가서 만질 수 없고 거울 안에 있는 애가 튀어나와서 나를 만질 수 없어. 거울 안에 있는 애랑 나는 대칭이란 말이야. 움직이는 게 똑같잖아. 그럼 만날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 딱 거울 면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네가 만날 수 있는 데는 계속 대칭이니까 만날 수 있는 데는 거울 면밖에 없다고. 물론 거울처럼 튕겨나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역함수와 원함수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y 콜 x 위에서 뿐이다. 이해됩니까? 물론 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막 좀 고난도 문제 풀다가 용쌤 그 새끼 사기꾼이네 할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만 하면 원래 함수나 역함수가 감소함수는 다른 데서도 만나요. 근데 감소함수인 게 미적분 배워야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전까지는 무조건 y 콜 x 위에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소함수이면은 딴 데서 만나긴 해요. 그 얘기는 뭐 미적분 배우고 나서 합시다.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아니라 대수나 미적분 1까지는 미적분 1에도 나오는구나. 그냥 미적분 배우기 전까지는 미적분 1이든 미적분 2든 미적분 배우기 전까지는 무조건 y 콜 x 위에서 만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미적분을 배워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형태에서만 그런 꼴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감소함수일 때는 다른 데서도 만날 수도 있긴 하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제 봅시다. 필수 14번은요. y는 ax 플러스 b. 자, 이 얘기 잠깐 하고 갑시다.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역함수 문제 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공통수학 2를 풀 때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도 좀 있어. 근데 너희들이 공통수학 2를 넘어가도 역함수라는 내용은 남아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대수를 아니면 심지어 이 단원 넘어간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대수를 가든 미적분 1을 가든 역함수라는 내용은 계속 나와. 근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은 없어.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은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부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x, y 자리 바꿔서 식 정리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할 줄은 알아야겠지만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것보다 역함수를 직접 안 구하고 푸는 풀이법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해돼? 그 풀이법의 핵심은 뭐냐면 y는 fx라는 애가 있고 이거의 역함수가 y는 f 인버스 x라고 한다면 fx가 y는 fx가
fx가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 이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을 바꾸면 fa 콜 b가 같은 말이야. b이면 f 역함수 b는 a이다가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반대로 이건 역도 성립해요. 양쪽이 다 성립해. f 역함수 b가 a이면 fa는 b이다. 여기죠. 이명제 여기죠. 이거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야.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얘네들이 우리가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238쪽에 필수 14번 바로 1번을 보면 y는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f-3은 3이고 f 역함수 7이 f 역함수 7이라고 그랬어요. 역함수를 구해서 7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서 f2가 7이다. 얘는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고 풀어야 된다고. 뭐 말인지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3,3과 2,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대놓고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대놓고 역함수를 구해라 라는 것도 약간 기본 연습하라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거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푸는 거라고? 이 내용을 가지고 푸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알아듣죠? 네, 바로 2번으로 가봅시다. 바로 2번은 y는 a, 이것도 똑같은 얘기겠죠? 역함수 2가 0이니까 f0이 2고 f0이 2니까 f2가 3이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알아들어요? f 역함수 2가 0이니까 f0이 2잖아요. 그죠? 근데 f 합성 f0이니까 f2가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거 안 풀고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게 밑에 키포인트에 있죠? 뭐 키포인트인 것만 보고서는 정리할 수 있으면 되고 뭐 내가 좀 더 자세히 썼으니까 정리를 키포인트 밑에다 해놔도 되고요.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필수 15번으로 갑시다. 필수 15번을 보면 fx가 필수 15번 안 할 겁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1대1 대응되는 문제 했어 안 했어?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여기 지금 위에 식이 2x면 기울기가 플러스잖아. 그럼 아래 식도 기울기가 플러스여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내가 질문 받았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아듣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1대1 대응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함수 구하기네요.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역함수를 구하라고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y는 2분의 1x 플러스 a에다가 xy 자리 바꿔서 정리하면 y는 px-2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 역함수와 원함수를 합성하면 x 나온다고 그랬잖아.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 bx-2의 x자리에다가 2분의 1x 플러스 a를 합성하면 는 x 이렇게 풀어도 돼요. 뭐 말인지 알아들어? 한번 풀자. 이게 몇 번이죠? 240. 이거는 한색 치겠습니다. 240쪽에 필수 16번을 보면 fx가
2분의 1x 플러스 a고요. 역함수가 bx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맞죠? 그러면 첫 번째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야. y는 2분의 1x 플러스 a에서 xy 자리 바꿔서 x는 2분의 1y 플러스 a니까 a 넘어가서 2분의 1y는 x 마이너스 a니까 y는 2x 마이너스 2a이고 2x가 b니까 b는 2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1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해됩니까? 두 번째는 역함수와 원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얘가 절로 들어가도 되고 얘가 일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b 괄호 2분의 1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 돼. 이게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정리하면 2분의 bx 더하기 ab 마이너스 2가 x면 x 개수는 1이니까 b는 2고요. b 들어가면 2a 마이너스 2는 상수가 없으니까 0이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해도 되고 역함수와 원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이다를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 알아듣죠? 그 다음에 필수 17번으로 가면 네, 이거는 합성함수의 역함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네요. 네, 필수 17번 잠깐. 네, 80까지 다 해도 되겠다. 조금만 집중합시다. 살짝 지금 수업 길어지니까 힘든데. 자, 필수 17번 241쪽이요. fx가 3x-1이고요.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괄호 1번 보면 G합성 F의 전체 역함수 2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역함수를 나눠주면 순서가 바뀌어서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2 이렇게 됩니다. 얘네 이거 직접 역함수 구해서 gx 역함수 구하고 fx 역함수 구해도 금방 구하니까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웬만하면 역함수를 구하지 말자는 거야. 공통수학 2에서는 역함수 관련된 게 1차 함수, 저 뒤에 나오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밖에 없어. 걔네들이 역함수 구하는 게 되게 간단해. 근데 너희들이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나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막 이런 애들로 넘어가면 역함수를 직접 거의 못 구해요. 거의 못 구해. 삼각함수 이렇게 가면 거의 못 구해요. 역함수를 못 구하는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안 구하고 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역함수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역함수를 원함수를 이용해서 풀 거야. G 역함수 2를 뭔진 모르지만 K가 된다고 하면 GK가 2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바뀔 거 아니야. 그럼 X에 K를 넣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2니까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2니까 K는 1이야. 그럼 G 역함수 2가 1이지. K가 1이니까 얘가 F 역함수 1을 구해라 라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F 역함수 1이 뭐 K 썼으니까 딴 걸로 뭐 T라 그러면 FT가 1이잖아. 똑같이 K 또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또 X에 T 집어넣으면 3T-1이니까 3T가 2고 T는 3분의 2니까 답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안 돼? 물론 직접 역함수 구해가지고
집어넣어도 됩니다. 알아들어?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직접 역함수 각각 구해가지고 집어넣는 거나 계산 과정이 거의 그게 그거야. 거의 그게 그거라면 웬만하면 역함수 안 구하고 푸는 풀이에 대해서 이해됩니까? 역함수 안 구하고 푸는 풀이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좋아. 괄호 2번 봅시다. 괄호 2번은 F합성, G합성 F합성, G합성 F의 역함수 몇이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요것만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주면 자리가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안 건드리고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마이너스 2면 이렇게 없어진다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G 역함수 마이너스 2만 구하면 되는데 또 얘가 G 역함수 마이너스 2가 K라면 GK는 마이너스 2니까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K 들어가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6이니까 K는 3이고 그럼 얘가 3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필수 18번 필수 18번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좀 잘 들어보자. y는 x는요 왜 있냐면 여기가 a면 y는 x니까 여기가 a야. 이렇게 같은 자리 알려주려고 y는 x가 있는 거야. x좌표와 y좌표 같은 자리 알려주려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여기가 b면 y는 x랑 만나서 내려오는 여기가 b야. 지금 여기는 안 써있잖아 맞지? 알아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C면 여기가 C야. 여기가 D면 여기가 D야. 이렇게 되는데 얘가 Y는 FX예요. Y는 FX예요. 근데 F 합성 F 역함수 F 합성 F 역함수 A는 그럼 얘는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A란 말이야. 제일 쉬운 방법은 X축, Y축을 돌려서 여기가 X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Y라고 생각해. 역함수는 X, Y가 바뀌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Y에서 A가 함수에 들어가면 그 결과가 B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여기가 이러면 F 역함수 B가 될 거 아니야. 요만큼이 B니까. 그러면 또 B가 들어가면 답은 C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워. 그러니까 얘를 그냥 Y축에서 쏘라고 그래프에다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은 그냥 나는 Y축에서 안 쏘고 푸는 방법은 있나요? 당연히 있긴 있지. 자 다시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A니까 얘를 F 역함수 A를 K라 그러면 FK가 A Y좌표가 A가 되려면 얘는 B여야 되네요. 그러면 K는 B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얘는 F 역함수 P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F 역함수 B가 T라면 우리 T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FT가 B니까 Y좌표가 B 되려면 C네 T는 B다. T는 C다.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알아들어?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A, B면 역함수는 B, A다를 계속 쓰게 돼. 그래서 원함수 그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Y축에서 쏴버리면 돼. 이해됩니까? 필수 19번은요. 근데 안 풀 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역함수와 원함수가 만나는 자리는 무조건 어디에 있다고? Y = X 위에 있다고. 맞아? 그러면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은
원함수와 y 콜 x의 교점을 찾으면 돼. 역함수와 원함수는 무조건 어디에서 만난다고? y는 x 위에서 만난다고.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원함수고 이렇게 생긴 게 역함수면 이 빨간 거 노란 거 만나는 데는 여기잖아. 그럼 노란 거랑 하얀 거 만나는 데 찾으면 된다고. 어머니 이해돼? 이해돼? 이렇게 셋이 우리 학원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물어봐. 얘네 둘이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 그럼 얘네 둘이 만나기로 한 데랑 우리 둘이 만나기로 한 데랑 같은 데라고. 알아들어? 이해돼? 그래서 y는 x랑 연립하면 됩니다.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이잖아. 알아들어? 그래서 y는 x랑 연립하면 됩니다. 역함수를 찾아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은 교점을 찾든 뭘 하든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알아들어? 아까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라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하지 않는 이상 역함수를 반드시 구해야 풀리는 문제는 없어. 얘네 내가 지금까지 아까 역함수 구하는 거 보여주려고 몇 개 한 거 빼고는 역함수 하나도 안 구하고 풀었지.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는 없다. A, B, B, A 관계를 이용하거나 그래프 자체에 대한 얘기는 y 콜 x와의 교점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잠깐 쉬었다가 유리식으로 가겠습니다.